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6일 니칸 겐다이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아베 전 총리 방위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웃음거리, 모기장 밖에서의 황당 발언에 실소 폭풍입니다. 생활면 댓글 랭킹 1위에 올랐군요. 실권 없는 전 총리가 눈치 없이 방위비 증액 운운하며 날뛰자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칼럼인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뉘앙스가 다르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아베 전 총리가 부쩍 활동적이다. 곳곳에 얼굴을 내밀어 핵 공유나 적의 중추 공격 능력 보유를 주장하며 방위 예산의 증액을 호소하고 있다. 21일에도 일본 전략연구 포럼 주최 심포지엄에서 강연하면서 방위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금년도의 방위비는 당초 예산 5조 4천억 엔에 추경 예산을 합한 6조 1,700억 엔이다. 그렇지만 그는 강연에서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인 6조 1,700억 엔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방위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아베노 입마개가 더 웃음거리. 인터넷상에서는 누가 누굴 비웃느냐? 당신 자신이 세계의 웃음거리. 아베노 입마개가 더 웃음거리라며 어이없다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독일이나 스웨덴도 방위비의 증액을 결정했지만 동시에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도 발언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우책 때문에 엔화 약세를 막지 못해 서민 생활이 팍팍한데 방위 예산 증세를 국민에게 강요하는가? 결국 미국 무기를 마구 사들여봤자 국력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다. 애초 푸틴 대통령과 27차례나 만나 신뢰 관계를 과시하며 블라디미르와 같은 미래를 추구했던 아베 전 총리였다. 그가 반성 없이 손바닥 뒤집기로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며 침공에 대비한 군비를 호소하는 것은 위화감이 있다. 많은 국민은 쿠릴 열도가 반환될 가능성도 없이 먼저 3천억 엔 경제협력을 결정한 그의 외교는 실패했다고 느낀다. 한 정치 저널리스트는 말한다.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분위기를 바꾸려는 것인데 역효과입니다. 그가 러시아나 군사에 대해 말할 때마다 푸틴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는 무엇이었나를 떠올리게 되고 자꾸자꾸 발언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편이 그나마 낫고 조바심에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전 외무차관도 이달 발간한 저서 외교 증언록 고도 성장기에서 담당자 입장에서 아베 외교를 비판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협상에서 두 개 섬의 선점 반환으로 선회한 데 대해 아베 전 총리는 국가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역사상 최초의 총리가 될 수 있다며 엄중한 표현으로 단죄했다. 굳이 방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러시아에 바친 3천억 엔도 방위비로 돌리면 되지 않았는가? 안방 밖에서 외쳐대기만 하는 아베 전 총리는 너무 무책임하다. 만일 미사일이나 포격이 있었을 때 우크라이나와 비교해서 일본의 사상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하실의 존재 때문이다. 시대 배경이 있다고 해도 유사시 시대 배경은 관계가 없다. 대도시권에서는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피난할 곳이 많이 있지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지하시설은 적어진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단독주택 등에서도 지하실이 있는 것 같다. 방위비도 좋지만 지하실을 비과세로 하거나 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 아무리 방위비를 쏟아부어도 푸틴 같은 정치가와는 상관없으니까 체육관으로 피신해봤자 딱 맞는 표적이 될 것이다. 방위비 증액은 긴급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개인을 운운하는 건 접어두더라도 이 글은 지금의 정세에 대한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이 될 경우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처럼 장갑차나 탱크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은 없습니다. 처음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단으로 군대가 파견되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일본은 자위관도 부족하고 섬나라의 특성 등을 생각하면 우선은 요격 미사일 시스템의 강화, 적국의 기지와 거점을 파괴하는 미사일, 침투하는 군대의 수송 수단을 파괴하는 미사일을 보유, 이게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위 예산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모기장 밖에 있다는 인식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현 상황은 지금도 예산이 충분히 맞춰져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상 전력이 일본에 침투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의 존재가 있는 이상 가능한 요격 시스템은 갖추어둘 필요가 있다. 실소를 터뜨린다는 사람들은 아베 씨를 지지하지 않고 대립했던 사람들이겠지만 방위력 강화 자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긴장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다. 방위 예산을 늘려야 한다. 전후 일본의 평화가 유지된 것은 미일 안보 조약과 자위대, 특히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헌법 구조는 관계가 없다. 중국은 요즘 군사력을 키우고 일부 군비는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전쟁은 군사력의 불균형이나 동맹국이 없어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난다. 따라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방위 예산을 늘리고 반격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위대를 국제법상의 군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의 자위대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전쟁 중에 합법인지 아닌지 망설이는 상태라면 싸울 수 없다. 자위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만 구속하는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 사태에 국한된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도 넓혀가야 한다. 지금은 동맹국이 미국뿐이지만 오커스 등으로도 넓혀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커진 것만 봐도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상당수 늘었다고 본다. 그건 아베 씨가 말하지 않아도 그럴 것이다. 하긴 개 중에는 방위비 증액에 반대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 의논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될 문제이지 구태여 그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반대 의견을 번번이 부각시켜 찬성파를 부추길 필요성은 전혀 없다. 방위비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 예산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낼 것인지,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뒤 냉정하고 현실적인 제언을 하지 않으면 극에 달하는 정신론일 뿐이다. 왜 정치인으로서 망신인지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언동에선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돌쇠 한마디. 낄 자리 안 낄 자리 구분 못하는 아베를 흉보는 듯 하지만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고 군비를 확장하려는 검은 속셈은 감출 수 없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